유럽 축구 개막 3달 차.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의 소식이죠. 슬슬 반환점이 보이는 현 시점, 그들은 생존을 위해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럽에서만 플레이했던 손흥민, 한국 나이로 30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베테랑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이름값을 높였지만 21-22 시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누누 감독의 부족한 능력으로 토트넘의 성적이 곤두박질 쳤는데 그중 손흥민만이 유일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리그 10경기에 출전해 4골 1도움을 기록! 토트넘이 11경기에서 고작 9골만을 넣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합니다. 또한 컨퍼런스 리그 2경기에 나서 1골 1도움까지 적립하며 사실상 소년가장의 역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케인의 침묵, 여기에 동료들의 부진과 팀 자체의 부진까지 겹친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힘들었을 텐데 괜히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다는 사실. 누누의 뒤를 이어 우승 청부사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케인도 점점 기억을 되찾는 모양새인데 과연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죠. 전화위복! 황희찬의 21-22 시즌은 딱 이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쫓겨나듯 프리미어 리그로 향했는데 오히려 좋은 상황이 연출됐죠. 사실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황희찬은 분데스리가에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세였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의 뒤를 이어 라이프치히에 부임한 마시 감독은 이전에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과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내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며 결국 울버햄튼 임대를 택한 것이 이내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데뷔전 데뷔골을 시작으로 리그 8경기에서 무려 4골을 터뜨렸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며 현지에서도 최고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울버햄튼이 빈곤한 득점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에 황희찬의 활약은 더욱더 빛났습니다. 벌써부터 완전 이적 소식과 함께 빅클럽 이적설이 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가운데 라즈 감독은 황희찬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진 선수다. 애증의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의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 이전에 비해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첫 2경기에서 벤치에 머무르며 비슷한 길을 걷나 싶었지만 레알전 첫 선발 출전과 함께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보입니다. 먼저 마요르카는 13위에 머무르며 아쉬운 팀 성적을 보이고 있고 경기력 자체도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리그 13경기에서 3승 6무 4패 13득점 19실점의 성적을 거뒀죠. 언제 강등권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역시 발렌시아전에서 도움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퇴장까지 당하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적은 9경기 1골 1도움. 아직까지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진 못했으며 최근에는 국가대표 명단에서도 연속적으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재능만큼은 확실하고 이제 20세가 된 만큼 그저 묵묵히 응원을 보내주는 것이 팬들의 역할 같습니다. 마침내 2부 리그를 떠나 분데스리가에 입성한 이재성도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18-19 시즌부터 3시즌간 홀슈타인 킬에서 활약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마인츠에 입성. FA 신분이었던 만큼 다양한 팀의 오퍼를 받았는데 그중 마인츠가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며 이재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스벤손 감독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고 합니다. 리그 11경기 중 9경기에 출전했으며 선발 라인업에 올린 적은 총 5회였습니다. 적응 문제로 인해 3라운드부터 벤치에 머무르며 걱정을 샀지만 8라운드 도르트문트전에서 첫 도움을 올렸고 이내 10라운드 빌레펠트전에서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슬슬 마인츠의 팀 컬러에 녹아들고 있는 만큼 추후 더욱 좋은 활약을 기대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분데스리가의 정우영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유스를 거쳐 프라이부르크의 일원이 된 정우영은 이제 완벽히 자리 잡았죠. 20-21 시즌에는 26경기에 출전했는데 대부분이 교체 출전이었지만 21-22 시즌에는 전 경기에 출전했으며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20-21 시즌에는 4골에 그쳤는데 21-22 시즌은 벌써 3골을 터뜨렸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멀티 능력도 뽐내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 국가대표의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제일 아쉬운 선수가 바로 황의조입니다. 이번 여름이 이적의 적기라고 생각했지만 보르도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잔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리그 9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20-21 시즌에도 리그 36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며 에이스 역할을 담당했었고 21-22 시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수년간 쌓였던 피로도가 결국 말썽을 부리며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루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면 보르도의 1부 리그 생존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비록 5대 리그는 아니지만 황인범과 김민재 역시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의 루빈 카잔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은 어느덧 팀 내 최고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비록 루빈 카잔의 순위는 아쉽지만 황인범은 리그 14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현지에서도 리그 내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에 처음 발을 디딘 김민재 역시 페네르바체 이적과 동시에 수비의 핵심으로 거듭났습니다. 징계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면 리그 전 경기 선발 출전, 유로파리그 역시 전 경기에 선발로 나섰으며 매 경기 괴물 같은 수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빅리그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이들의 활약상을 보면 단순히 소문만은 아닌 듯 싶네요. 축구의 성지 유럽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펼치고 있는 코리안 리거들. 축구 팬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좋은 활약만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